자, 오늘 수업은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삶이 자신 없는 사람에게 8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평등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신만큼 가치 있는 자이다. 평등은 아무나 가르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선생님한테 지금 수업을 받는 여러분들도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살펴봅시다. 태양과 공기의 공평,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다. 태양과 공기의 공평. 태양은 가난한 자, 부자, 권력 있는 자, 권력 없는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식물과 동물, 구분하지 않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그리고 태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죠. 자, 첫 번째 철학자, 칸트의 이야기 들어봅시다. 눈앞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물 또는 대상, 물 자체죠. 대상이 아니라 개별 주체의 정신 속에 있다. 진리는 대상이 아니라 개별 주체의 정신 속에 들어간다.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진리는 자신 개별 개체의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진리를 본인의 마음속에서 찾아라. 불교의 사상과 비슷하죠. 나는 우리의 친구 진리를 불가지론적 대상으로부터 불가지론적 알 수 없는 그런 거죠. 알 수 없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부터 선험적 이성을 가진 개별 인식 주체로 이동시키는 그 진리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선험적 이성을 가진 개별 인식 주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 그는 이런 개별 인식 주체는 현상을 감각으로 수용하고 12개의 선험적 이성으로 세계를 해석한다. 세계를 12개의 이성으로 해석합니다. 아무도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니 우리가 진리 해석자이고 세계 해석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철학을 공부하고자 이 수업을 듣는 그 누구라도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이 진리를 해석해야 되고 세계를 해석해야 합니다. 누군가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그대로 진리를 해석하고 세계를 해석하면 그거는 배우지 못한 안 배우는 이만 못한 이렇게 세상의 모습은 개별적 본인의 감각과 이성에만 비춰버리니 다시 얘기하지만 평등을 가르치는 자 또한 당신 둘밖에 없다. 자, 평등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고 지금 평등에 대해서 강의하지만 여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평등은 신과 당신 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줘봐야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본인이 그것을 깨우쳐야 평등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등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평등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만 평등의 선생님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두 번째 철학자 공부합시다. 두 번째 철학자는 니체의 생각을 공부합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어른들이 교육하는 것은 불평등을 야기하는 이기심뿐. 아이들은 다 평등하게 생각하는데 어른들이 불평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가난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뭐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이런 식이죠. 어느 누구도 평등을 가르쳐 본 일이 없으니 그 부모들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가르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죠.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망각이 있는데 그것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있는 일에서 시작해서 사랑의 가치 있는 것을 스스로 더 이상 발견하려 하지 않는 일로 나는 망각이다. 두 가지 망각. 첫 번째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잊는 망각. 두 번째는 사랑할 가치 있는 것을 더 이상 발견하려고 하는 일을 망각하는 두 가지입니다. 자, 평등은 그것을 발견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험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온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도 찾으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법. 음. 제가 아무리 평등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찾으려 하지 않으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평등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본인의 진정한 스승은 뭐 지식을 알려주고 뭔가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도 진짜 자신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건 자기 자신뿐입니다. 자, 당연히 그렇겠죠. 자, 세 번째 철학자는 헤르만 헤세. 자, 헤르만 헤세가 누가 평등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다시 알려줍니다. 정원 속 가을 나뭇잎에는 태양과 공기의 공평이 녹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태양과 공기의 공평. 태양과 공기는 공평합니다. 우리는 태양과 공기의 공평처럼 사람들과 평등을 나눠야 합니다. 창밖 버드나무는 아직 녹색이지만 잎이 큰 떡갈나무는 이미 깊은 노란색. 이미 단풍이 든 거죠. 이는 시간은 의외로 평등하지 않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시간도 공평하지 않은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이거는 단순히 오해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있는 거죠. 자, 헤르만 헤세의 시를 읽어봅시다. 저녁 구름이 완전하고 아름답게 희열로 숨는다. 저녁 구름. 노을이겠죠. 그 어떤 시인도 생각해낸 적 없듯 그렇게 너무 아름다워서 어떤 시인도 이게 생각해낸 적 없는 듯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다 저녁 구름이.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가졌던 고요한 시선을 가지고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은 내 것이 되지 않고 자,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가졌던 고요한 시선 모든 걸 내 것으로 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던 그런 시선이죠.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은 내 것이 아니라 저 노을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색깔은 아름다운 모습은 누구의 것도 아니죠. 누구한테도 소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로소 소멸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도 잘 공유하기 바랍니다. 연록의 들판은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는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니 연록의 들판 무언가 수확을 포도나무에서 포도 사과나무에서 사과 들판에서 벼가 되고도 그 벼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서로 나누면 모두의 것. 자, 사람들이 그것을 거둬들이고 그것으로도 새로운 씨앗을 뿌리고 서로 나누게 되는 거죠. 서로 나누어야만 이제 우리 모두의 것이 됩니다. 햇새 저녁 구름 도중에는 그런 시에서부터 생각해 본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세 가지 철학자 헤세와 니체와
칸트 생각으로부터 드려보겠습니다. 평등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신만큼 가치 있는 자이다. 라는 주제로 불공평함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어떻게 해결할지 또 새로운 주제로 공부해 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